자기 객관화는 단순히 자신을 분석하는 행위를 넘어 나를 더 아끼고 사랑하기 위한 소중한 시도이자 때로는 충동적이고 후회될 수 있는 언행을 줄이고 현명한 선택을 하는데 필수적인 요소가 됩니다. 이 연습을 통해 우리는 분명 삶을 더욱 긍정적인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을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숙이 숨겨진 진정한 나를 발견하고 그를 통해 더욱 단단하고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는 만족감을 선사할 것입니다. 자기 객관화를 위한 첫 번째 방법은 바로 마음 챙김 명상입니다. 혹시 명상이라고 하면 거창하게 느껴지거나 어렵다고 생각하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명상은 자신을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가장 평화로운 훈련 중 하나입니다. 많은 분들이 명상을 시작할 때 나는 명상이랑 안 맞아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처음에는 잡념이 많아 명상이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생각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상념들에 사로잡히기 쉽죠. 그럴 때는 절대로 짜증내거나 스스로를 다그치지 마세요. 오히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지금은 잠시 내 마음이 바쁜 거구나라고 따뜻하게 위로하고 격려하며 그저 호흡에만 집중해 보는 겁니다. 숨이 코끝으로 들어오고 나가는 그 미세한 감각에 의식을 집중하는 훈련을 통해 우리는 점차 자신의 언행과 감정을 객관적으로 알아차리는 능력을 기를 수 있습니다. 이 알아차림은 명상 시간을 넘어 우리의 실생활 속에서도 자연스럽게 적용되어 감정에 휘둘리지 않고 한 발짝 떨어져 자신을 관찰할 수 있는 힘을 길러줄 겁니다. 마치 고요한 호수에 비친 내 모습을 바라보듯 말이죠. 이 고요함 속에서 우리는 외부의 소음과 내면의 복잡함으로부터 벗어나 진정한 나를 만나게 됩니다. 매일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꾸준히 이 시간을 가지면서 자신의 마음 근육을 단련해 보세요. 분명 놀라운 변화를 경험하게 될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자신을 돌아보기, 특히 거울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거울을 보지만 과연 거울 속 나 자신과 진지한 대화를 나눠본 적은 얼마나 될까요? 단순히 머리를 정돈하거나 옷매무새를 확인하는 시간을 넘어 거울을 통해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겁니다. 전설적인 패션 디자이너 코코 샤넬은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자신과 대화하는 시간을 가졌다고 합니다. 그녀는 거울 속 자신에게 질문을 던지고 답을 찾으며 하루를 시작했다고 해요. 거울 속 자신의 눈을 통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나의 눈은 지금 어떤 감정을 담고 있나요? 지쳐 있나요? 아니면 희망에 차 있나요? 불안함이나 초조함이 서려 있지는 않은가요? 거울 속 자신과 눈을 맞추고 잠시 동안 그 눈에 비친 자신의 내면 상태를 확인해 보세요. 이 과정은 마치 자신과의 솔직한 대면과 같습니다. 내면의 어떤 감정이나 생각도 회피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직면하는 연습을 통해 우리는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때로는 눈물을 흘려도 좋고 때로는 스스로를 칭찬하고 격려해도 좋습니다. 거울은 단순한 반사체가 아니라 우리 내면으로 통하는 신비로운 창문이 될 수 있습니다. 매일 아침 혹은 잠자리에 들기 전 자신만을 위한 1분 거울 대화를 시작해 보세요. 그 안에서 미처 몰랐던 자신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진정한 열망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내관입니다. 내관은 정해진 공간에서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갖는 것을 의미합니다. 잠시 외부와의 연결을 끊고 조용한 자신만의 공간에서 내면의 소리에 귀 기울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마치 인생의 장면들을 되감아 보듯 부모님, 형제자매, 배우자, 친구, 직장 동료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받았던 것, 내가 그들에게 해줬던 것,
혹은 알게 모르게 폐를 끼쳤던 일들을 차분히 떠올려 보는 겁니다. 어쩌면 이 과정에서 불편하거나 미안한 감정들이 올라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러한 감정들에 휩쓸려 자신을 자책하거나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감사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심리요법과는 달리 내관의 핵심은 과거의 상처를 들추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쁘고 좋았던 기억들, 사랑과 지지를 받았던 소중한 순간들을 떠올리며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갖는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관계 속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은지 명확하게 인식하게 됩니다. 감사의 마음이 커질수록 우리의 내면은 더욱 따뜻하고 풍요로워질 것입니다. 이 감사의 여정은 우리 자신을 치유하고 성장시키는 놀라운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걸음 물러서서 자신의 삶의 경로를 객관적으로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안에서 의미와 가치를 재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번째, 너무나도 익숙하지만 강력한 방법, 바로 일기 쓰기입니다. 엉켜있던 실타래 같은 생각들도 글로 풀어내면 매일 일기를 쓰면서 우리는 어렴풋했던 꿈과 생각들을 구체적인 언어로 옮기고 그것들을 마음속 깊이 뿌리내리게 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어떤 일이 있었고, 그때 나는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등을 솔직하게 적어보세요. 솔직함이 가장 중요합니다. 누구에게 보여주기 위함이 아닌 오직 나 자신을 위한 기록이니까요. 시간이 흘러 과거의 일기를 다시 읽어보면 그 당시의 나와 지금의 나를 비교하며 놀라운 통찰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과거에 내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어떤 어려움을 극복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 등 귀한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기장 속에서 우리는 나 자신을 탐험하고 성장하는 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일기는 결국 나 자신과의 가장 솔직한 대화이자 나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교과서입니다. 꾸준히 쌓아 올린 일기장은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삶을 비추는 등대와 같은 역할을 하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마음과 거리두기입니다. 우리는 종종 감정에 휩쓸려 중요한 판단을 그르치거나 후회할 만한 행동을 할 때가 있습니다. 분노, 슬픔, 불안, 초조함 이러한 감정들은 우리를 압도하여 합리적인 사고를 방해하기도 합니다. 이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자신의 감정과 한 발짝 거리를 두고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연습입니다. 마치 영화를 보듯 나의 감정들을 스크린 속 장면처럼 바라보는 거죠. 지금 나는 화가 나 있구나. 슬픔이 나를 지배하고 있네. 이 감정의 근원은 무엇일까? 라고 담담하게 인지하는 것만으로도 감정의 폭풍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마세요. 그저 관찰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때 과거에 좋았던 기억을 떠올리거나 행복한 상황을 상상하며 긍정적인 감정을 의도적으로 불러일으키는 연습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마음속에 따뜻하고 긍정적인 이미지들을 떠올려 보세요. 우리의 마음은 생각보다 유연해서 우리가 어떤 감정을 선택하느냐에 따라 얼마든지 변화할 수 있습니다. 감정의 주인이 되어 나를 지키는 힘을 길러보세요. 감정에 휘둘리는 것이 아니라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진정한 자기 객관화의 핵심입니다. 여섯 번째,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기입니다. 만약 나의 가장 친한 친구가 지금 내가 겪고 있는 똑같은 고민이나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나는 그 친구에게 어떤 조언을 해줄까요? 우리는 타인의 문제를 볼 때는 놀랍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시각을 갖게 됩니다. 감정적으로 얽매이지 않고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실질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곤 하죠. 마치 숙련된 의사가
환자의 상태를 진단하고 가장 적절한 처방을 내리듯 나의 문제도 다른 사람의 문제인 것처럼 바라보고 해결책을 찾아보는 겁니다. 감정적으로 얽혀 있는 나 자신이 아닌 제3자의 입장에서 상황을 분석하고 가능한 모든 해결책을 객관적으로 나열해 보세요. 이 연습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새로운 관점과 해결의 실마리를 제공해 줄 것입니다. 우리는 스스로에게 가장 좋은 의사이자 가장 현명한 조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을 너무 몰아세우거나 비난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저 담담하게 상황을 분석하고 가장 이성적이고 건설적인 해결책을 찾아나가는데 집중하세요. 때로는 문제 해결의 열쇠가 바로 이 객관적인 시선에 숨겨져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자기 객관화 방법들을 연습할 때 몇 가지 유의할 점이 있습니다. 첫째, 자기 객관화는 자기 연민과는 다릅니다. 자신을 불쌍히 여기거나 동정하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냉철하게 인식하고 이해하는 과정입니다. 나의 장점과 단점, 강점과 약점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둘째, 성취지향적이지 않아야 합니다. 이 모든 과정은 특정한 결과나 완벽함을 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목표 달성에만 집중하다 보면 오히려 조급함에 지치기 쉽습니다. 과정 그 자체에 의미를 두고 스스로를 알아가는 여정을 즐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단순한 긍정적 암시가 아닙니다. 막연히 나는 괜찮아질 거야 라고 되뇌는 것을 넘어 구체적인 인식과 성찰을 통해 자신을 이해하고 변화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표면적인 긍정적 사고를 넘어선 깊이 있는 내면의 탐구인 것이죠. 이 점들을 명심하며 꾸준히 연습해 나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자기 객관화를 통해 우리는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 효과는 실로 놀랍습니다. 가장 먼저 냉철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감정에 휩쓸리지 않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판단하여 최선의 선택을 내릴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이는 개인적인 삶뿐만 아니라 직업적인 영역에서도 큰 강점으로 작용할 것입니다. 또한 마음이 훨씬 더 편안해지고 깊은 행복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자신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과정에서 오는 내면의 평화는 외부의 어떤 자극보다도 견고하며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치입니다. 더불어 새로운 도전에 직면했을 때 두려움에 압도되지 않고 도전 정신을 꾸준히 유지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됩니다. 실패를 두려워하기보다 성장의 기회로 삼을 수 있는 용기가 생기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변화 중 하나는 바로 감정 조절 능력이 비약적으로 향상된다는 것입니다. 감정에 휘둘리는 수동적인 삶이 아니라 주체적으로 자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다스릴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것이죠. 이는 대인 관계에서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쳐 더욱 조화로운 관계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자기 객관화는 결코 단번에 이루어지는 마법이 아닙니다. 마치 정성 들여 가꾼 정원이 아름다운 꽃을 피우듯 의식적인 노력과 꾸준한 연습이 필요하며 마치 씨앗이 자라나듯 서서히 우리의 삶 속에 뿌리내려 습관으로 자리 잡게 됩니다. 한결 명료해지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